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09년 12월 31일 첫 시행된 투자이민제도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할까 제 개인적으로 잠시 고민을 하였지만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 이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자료를 수집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투자 이민제의 특징이라면 투자 자금을 국내에 유치할 경우 투자자 본인과 그 직계 가족, 나이 상관없이 미혼 자녀까지 포함하여 취업이 가능한 거주 F2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 F5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당연히 거주 F2 체류 자격은 박탈되겠죠.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또 다른 영상은 2021년 2월 2일 3억이면 한국에서 영주권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고 투자 자금은 3억, 5억, 15억에 따라 각각 혜택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투자 이민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이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이민의 종류에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그리고 공익사업 투자 이민 제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준 금액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 제주도 관광단지 및 관광지. 두 번째,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세 번째,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청라 국제도시. 네 번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다섯 번째, 강원도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여섯 번째, 부산 해운대 및 동부산업관광단지. 일곱 번째,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여덟 번째, 전남 여수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아홉 번째는 경기 파주 통일동산인데요. 2015년 9월 23일 신규 지정되었다가 2020년 10월 해제되었기 때문에 아홉 번째 항목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제주도를 포함 8곳이라고 하였고 위 8개 지역에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 펜션, 리조트와 같은 일반 숙박시설 등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주의할 점으로 일반적 주거용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주택 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익사업 투자 이민 제도인데요. 법무부 장관 지정 공익펀드에 기준 금액 이상 납입하는 공익사업 투자 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3억과 5억 그리고 15억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세한 내용은 2021년 2월 2일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 투자 이민 제도에는 또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원금이 보장되는 원금 보장형. 두 번째는 낙후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손익 발생형.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낙후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손익 발생형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에서는 아직까지 투자된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네요.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 유치 실적으로는 2021년 11월까지
누적 건수로 1912건으로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이고,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 투자 유치 실적으로는 2021년 11월까지 누적 건수는 616건으로 금액은 약 61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이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정책 변경을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요. 정책 변경을 위하여 최초 2014년 2월경에 투자이민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개최한 이후 최근까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포함 관계부처 공무원 8명과 민간 전문가 등 총 11명이 7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의 제도 운영 방침과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의 첫 번째,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7억 원으로 상향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전 정책에서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최소 투자 금액이 5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금액 7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는 각각 별개의 투자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가령 5억 원을 투자할 경우 2억 원은 콘도 또는 펜션에 투자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공익사업에 투자하여도 거주 F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5년 후에는 영주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인천 중구 하늘도시에 있는 건물 중에 각 1호당 1억 8천만 원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익사업에 투자해도 거주 F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었으며 투자 업무가 진행 중인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손익 발생형 제도는 앞으로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변경된다라고 합니다. 손익 발생형 제도가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원인은 원금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앞으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여 인구 소멸 지역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그 리스크가 더욱 클 텐데 누가 투자하는지 의문이네요. 세 번째, 외국인 투자자 범죄 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 시점을 영주 자격 F5 취득 시이었으나 앞으로는 투자 시점인 거주 자격 F2 취득 시로 변경됩니다. 그러니 투자자는 입국 시 범죄 경력 조회서를 함께 준비해서 입국해야 할 것 같네요. 또한 투자 이민 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결국 앞으로는 투자자금 조성 정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거주 F2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로는 미혼 성년 자녀까지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F2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취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 이민 제도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의 성년 자녀에서 미성년 자녀로 제한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위 마지막 네 번째 변경 사항은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니고 예정이라고 하니 추후 현행과 같이 유지될 개연성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덕분에 저 또한 투자 이민제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